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12년 특례 의예과 전형 특징과 대학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한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그걸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대학별 전형의 방식 또는 토픽 성적, 공인어학 성적 또는 지원 경향 또는 지원 경향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부터는 대학별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결국은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조금 소리가 좀 사운드가 진동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소리가 좀 시끄럽다,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5월 25일에 학원을 이전했거든요. 대치동 내에서 이전하면서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또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문제는 예전과 다르게 진동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음향이나 방음을 시설을 설치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이제 12년 특례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돼서 다소 소리가 듣기에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영상 작업이 좀 방음 장치가 잘 된 상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학별 전형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아주대학교까지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의 원서 접수 일정이 7월 4일부터 7월 6일, 7일, 8일 이 정도 기간이기 때문에 대학별 원서 접수 일정은 대부분 3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중첩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서류 제출 일자예요. 대학들마다 서류 제출 일자가 다르고, 방문 서류 제출이냐 또는 우편 서류 제출이냐 또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제출하는 일자나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특례는 정성평가 전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학력 지표만으로 합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 지표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서류 준비가 미흡하다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지금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류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접고사의 준비를 충실하게 진행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합격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후 서류 준비, 이후 면접의 준비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고사 일정을 보니까 서울대학교는 1단계 합격자에 대해서 면접 일자를 개별 통지하게 될 거고,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없고요. 카톨릭대학교는 8월 19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가 8월 26일, 고려대학교가 8월 19일인데, 고려대학교와 카톨릭대학교가 면접일자가 겹치지만 카톨릭대학교는 오전 10시에 면접을 보고 고려대학교는 12시 30분에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접 시간대가 다릅니다. 한양대학교는 8월 2일에 면접을 보고 중앙대학교는 8월 20일에 면접을 실시하고, 아주대학교는 수학능력평가가 7월 24일, 그리고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고사를 8월 13일에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가천대학교는 7월 26일과 27일 사이에 면접을 보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는 온라인, 줌으로 해서 온라인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8월 26일이고, 건양대학교는 8월 6일, 대구가톨릭대학교는 필답고사가 8월 10일이고 면접고사가 8월 25일입니다. 인제대학교는 11월 19일이에요. 인제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특례 전형이 아시는 것처럼 특례가 7월 입학과 9월 입학이 있거든요. 특례 1차와 2차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특례, 그러면 대부분 9월에 원서를 쓴다. 더군다나 12년 특례라 하더라도 전기와 후기 중에서 전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3월 입학에 해당이 되어지는 원서 시점의 시점은 대부분 7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7월도 있고 9월도 있어요. 그리고 7월과 9월을 합쳐서 총 6번의 원서를 쓰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7월에 원서를 접수를 받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7월에 원서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7월과 9월로 나눠서 원서를 쓰는 대학이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제대학교는 전년도에는 7월에 원서 접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일자는 11월 19일에 면접을 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8월 20일에 면접을 보고 을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특례 3월 입학 정기 모집에서 7월과 9월 중에서 원서 접수를 9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있고요. 면접일자는 10월 29일 동국대학교 경주도 마찬가지로 9월에 원서 접수를 받고 면접일자는 11월 5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면접 일자가 중복되는지 확인하실 거고,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서류 제출 일자 또는 서류의 방식, 원서 접수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출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된다. 가끔은 우리가 이제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원서 접수 과정의 실패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특례의 전형의 유형은 첫 번째는 서류 면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경우,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과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시험을 보는 학교, 이렇게 전형이 나눠질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로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의 방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이 서류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게 가장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 면접고사 전형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몰린다. 그런데 아무래도 12년 특례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전교육과정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지필고사 대비 또는 한국식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대비,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12년 특례로 의대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전형이 유리하냐, 물론 내가 서류 전형에서 스펙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서류 면접고사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면 되겠지만, 다소 내가 성적이 좀 부족하시다 이런 분들은 일찍부터 어떤 고사 전형? 지필고사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을 선택하면 유리하다. 왜냐하면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12년 과정을 보내다 보니까 한국식 수학이나 영어, 한국식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격생들의 등급 컷이 높지 않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유리한 요소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서류평가로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하면 SAT 점수나 IB 디플로마나 AP나 ACT나 공인어학 성적 또는 교내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서류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라든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이렇게 생명과학과 화학 같은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의 변경사항은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대학교도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인제대학교는 12년 특례에서는 의예과를 그대로 선발하고요. 중앙대학교 12년 특례 의예과의 선발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점, 요점 아시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의예과를 올해부터 선발하는데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해요.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요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토픽 성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3년 특례와 다르게 12년 특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학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커다란 실수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의사소통력을 많이 강조하고, 또 12년 특례처럼 전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대학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실제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대학에서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나 성균관대, 한양대, 아주대 중에서는 토픽 성적이 폐지가 되어졌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토픽 시험을 보기 어려운 나라나 국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출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 고려대나 성균관 같은 대학들이 2022학년도부터 토픽 성적, 어학 자격을 폐지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픽 성적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토픽 성적을 5급이나 6급 정도의 성적을 확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5급보다는 당연히 6급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픽 성적이 단지 그냥 대학에 내는 제출 서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중앙대, 가톨릭대, 인제대, 밀제대는 토픽 성적을 제출하셔야 되고 3급 이상의 토픽 성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4급 이상, 연세대나 대구 가톨릭대학은 5급 이상,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6급 이상의 토픽 성적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대, 가천대, 건양대, 동국대, 경주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토픽 성적 3급 이상 서울대나 중앙대라고 하면 3급 맞으면 서울대, 중앙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 얘기 아니고 최저 기준이죠. 3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만 실제로는 적어도 6급, 5급 이상의 성적이 되셔야만 합격에 유리하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토픽 준비를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예과의 원서를 쓰고 싶다, 또는 12년 특례가 의예과가 아니라 일반과의 원서를 쓰고 싶다면 토픽에 대한 성적을 꼭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인어학 성적입니다. 대학들마다 우리가 어학자격 능력 시험으로서 공인어학 성적들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인어학 성적은 첫 번째는 외국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한국의 대학 교육을 들을 때 과연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한국의 대학 교육의 수업은 첫 번째는 한국어로 수업하는 수업이 있고요. 또 수업 중에서는 영어로 이루어지는 수업도 많아요. 또 인문계든 자연계든 국내 대학들의 수업이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로 수업이 되어지는 수업들도 많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100% 영어로 진행이 되는 수업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구사 능력도 같이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뭐냐면, 대부분 토플 IBT 성적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들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토익 성적은 일부 대학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이거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뉴탭스 같은 경우도 반영되는 대학과 반영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요. IEL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인어학 성적을 준비하신다면 가급적이면 토플 IBT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년 특례는 정원 내 선발이죠. 대학에서 2명을 뽑겠다라고 하면 2명을 뽑는 거예요. 물론 일부 이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중 합격해서 이동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2명을 뽑겠다고 하면 2명을 뽑는 게 정원 내 선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원 내 선발은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에요. 정원 외 선발이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2명이라고 하면 그 2명에서 학생들의 학업적인 정도가 우수하면 3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또는 지원자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1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또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 선발은, 정원 내 선발은 지원자들끼리의 경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정원 외 선발은 뭐가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대학이 학생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지원 대학 학과에 학업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생이 한국의 대학이나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결국은 12년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정원 외 선발에서 중요한 거는 학업적 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3년 특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원자들 간의 경쟁의 우위,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2년 특례는 경쟁률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원자 숫자가 나와 있는데 2022, 2021, 2020년도에 지원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에서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2명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은 3년 특례의 선발 인원을 대략적으로 보고 추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2명 또는 많으면 3명 정도를 12년 특례에서 선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명 모집에 35명, 카톨릭대학교는 34명을 지원했고, 성균관대학교 47명 지원했고, 고려대는 무려 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44명이 지원했고, 중앙대학교는 32명, 아주대학교 18명, 가천대 42명, 건양대 34명, 그 다음에 율지대학교 22명, 연세대학교 미래는 35명, 카톨릭 관동대학교 43명이 지원했고요. 인제대학교 41명, 동국대 경주는 4명이 지원했습니다. 이 경쟁률에서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 면접고사 전형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보다는 성균관대 이후로 중상위권의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어떤 부분이냐? 결국은 지필고사가 반영이 되어지는 데는 경쟁률이 낮다. 아주대라든가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 이런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지필고사 시험을 보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한 파트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12년 특례는 원서를 쓰게 될 때 중요한 점은 뭘까? 첫 번째는 12년 특례에 대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과정의 12년 특례는 핵심이에요. 12년 특례에서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점이 두는 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이다. 특히 학생들이 초등학교 과정에 미스가 많거든요. 또 두 번째는 해외에서 나라와 나라 간에 이동하면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학기 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자격 조건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충 집어넣고 혹시 대학에서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12년 특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있는지, 하지만 이게 왜 타당하고 문제가 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 이게 사유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기술이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 목록의 순서를 정하는 것, 목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기타 증빙 서류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레주메나 안에 액티비티 리스트를 그대로 열거해서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증빙 목록표, 그 다음에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고, 증빙 서류가 있는 거, 발급 기관이 있어야만 증빙 목록에 기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 매우 중요하고,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죠. 12년 특례는. 12년 특례의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여러 나라, 다양한 학력 지표, 다양한 서류들을 제출하다 보니까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서류만 가지고 쉽게 합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소개서, 그 자소서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성취하고 노력해서 도달한 것들의 과정,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면접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점검할 것, 그리고 만약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사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타당하다, 12년 특례를 충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해서 성취했었던 학업의 지표, 학력 지표를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통해서 어떻게 입증하고 돋보이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나 또는 독창성이나 노력의 과정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면 면접.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만으로 합불, 떨어지거나 붙는 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서부터 노력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대학별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